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요. 주제가 바뀌니까 어, 열려 있었던 파일들은 닫을까요? 닫고 여러분들 구글 콜앱 노트북 그 폴더에서 우리 12번까지 만들었군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은 13번째 맞죠? 파이썬 13번. OO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OOP. OOP는 약자인데,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OOP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문자 O예요. 영문자 O. OOP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OOP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바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부터 할까요? 커랩하고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있어요. 뭐 학생 이름,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어떤 교과목 성적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있어서 학생도 여러 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들의 뭐 번호와 이름과 교과목 성적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객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들을 가지고서 뭐 교과목 성적들의 총점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 만들기, 뭐 리스트나 튜플 사용하기, 뭐 아니면 딕셔너리 사용하기, 반복문 사용하기, 함수 만들기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도 그런 정도의 간단한 프로그램은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들을 잘 정의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학생은 어떤 데이터들을 아까 제가 뭐 이름, 번호, 교과목 성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총점은 어떻게 계산하고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코드로 지금까지 배운 문법만 가지고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학생들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저장이 되는 거여서 얘는 리스트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대괄호 시작했죠. 그리고 대괄호 끝났죠. 그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고요. 리스트는 딕셔너리들을 아이템으로 갖는다. 이렇게 설계를 할게요. 중괄호를 쓴 거는 딕셔너리란 뜻이에요. 딕셔너리. 리스트가 딕셔너리 3개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딕셔너리는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 거예요. 학생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그걸 아이디라고 할 거고요.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를 name이라고 할 거예요. 뭐 홍, 길, 똥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들은 교과목을 똑같은 교과목들을 공부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교과목은 세 과목이 있다라고 할 거고요. 각각 걔네들을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교과목의 이름을 키로 할 거고요. 그 교과목의 점수를 value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국어 시험을 봤다 그러면 코리안 국어 점수 100점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봤다 잉글리시라고 할 거고 뭐 영어 점수는 50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할 거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도 굉장히 잘해서 100점을 받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딕셔너리를 보면 학생이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한 명의 학생은, 한 명의 학생은요, 아이디, 번호와 name, 이름과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세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 학생이 시험 점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번호는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같은 형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아이디 2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거고요. name, 뭐, 오쌤이라고 할게요. 오쌤이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를 굉장히 못 봤어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네, 영어 시험은 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은 그나마 세 과목 중에는 좀 잘 봤는데 그래도 못 봤어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있어요. 아이디가 3번입니다. 이름은 어, 여기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국어를 미국에서 와서 우리말은 잘 못해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잘해요. 100점. 수학은 그냥 평균 정도만 해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스튜던츠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인데 세 개의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각각의 딕셔너리는 아이디와 네임과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그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다 똑같이 생겼죠. 그쵸?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던츠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세요. 번호와 이름과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세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세 명을 다 출력하셔야 됩니다. 1번 학생도 번호, 이름, 국영수는 따로 필요 없고요. 총점, 평균을 출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학생도 번호, 이름, 총점, 평균을 출력하시면 돼요. 3번 학생도 번호, 이름, 그리고 세 과목의 총점, 평균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반복문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반복문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뭐 함수 뭐 이런 것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쵸? 그냥 포문만 있으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출력도 세 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같이 해볼까요? 그냥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자, 반복문 만드시면 되죠. 변수를 꺼내요. 어디에서 꺼내요? 스튜던츠에서 꺼내요.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스튜던츠는 리스트잖아요. 맞아요? 리스트에서, 그죠? 이거 리스트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고,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출력하고,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를 출력하겠다. 세 번째 아이템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템이 딕셔너리였었고, 두 번째 아이템도 딕셔너리,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도 딕셔너리죠. 그죠? 우리는 이 딕셔너리를 그대로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번호, 이름, 그리고 총점과 평균. 그러면 그 번호는 아이디로 키값이 아이디니까 아이디라고 하는 키값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이름은 네임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찾으면 되죠. 근데 총점은 요 세 개의 키값으로 값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번호와 이름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총점과 평균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토탈, 총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여기 변수 이름은 S라고 했습니다. 스튜던츠여서 첫 글자로 S라고 한 거예요. 모든 딕셔너리가 똑같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쵸?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S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코리언에 해당하는 값을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학생인 경우에는 코리언 그러면 점수 100점이 오는 거죠, 이 자리. 맞아요? 그럼 더하기. 영어 점수는 인덱스 연산자 쓰고 잉글리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그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매스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서 뭘 해주면 돼요? 키값으로 값들을 찾으면 되죠. 자, 얘가 총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은 어떻게 말하면 돼요? 총점을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출력할, 출력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각 학생의 번호, 이름, 총점, 평균.
자, 그럼 총점과 평균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트문 만들면 되겠죠.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까요? F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이렇게 할까요? 번호는 값을 써주면 되죠. 이 자리에. 첫 번째 학생 번호, 두 번째 학생 번호, 세 번째 학생 번호 이게 바뀔 수 있게끔 해주면 되죠. 자,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S. 그 다음에 인덱스 ID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어. S까지만 쓰면 얘는 딕셔너리고 딕셔너리에 대괄호를 써주면 키 값으로 값을 찾겠다는 얘기고 키의 이름이 문자열로 id라고 되어 있으니까 id라고 키 값을 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1, 2, 3, 4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번호 옆에는 뭘 출력해 주시면 되냐면 이름을 출력해 주시면 되죠. 이 중괄호가 있는 자리가 이름을 출력할 자리. 맞아요? 이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S가 딕셔너리. S 안에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이름이니까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옆에 홍길동 하고 나왔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뭘 출력할 거예요? 총점을 출력할 거죠. 맞아요? 총점은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토탈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평균을 옆에다 출력하면 되죠. 평균은 변수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인이 가지고 있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세 명의 학생에 대해서 번호, 이름, 총점, 평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250을 3으로 나누니까 83.33이라고 나오는군요. 140을 3으로 나누면 46.66, 180, 3으로 나누면 60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지난 기수에서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SQL 할 때 나눗셈 해가지고 소수점이 길어지면 반올림해서 썼었잖아요. 그죠? 이거 좀 간단하게 쓸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F스트링만 가지고서도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는 평균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mean이라고 하는 변수를 계산하니까 83.333이라고 나왔고 46.666이라고 나왔어요. 이 변수 이름 뒤에다가 콜론을 써요. 그 다음에 점, F.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 밑에를 몇 자리? 두 자리. F는 숫자를 의미한다. 숫자. 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는 숫자로 포매팅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반올림까지 해줍니다. 66은 67로, 333은 점 33으로 바꿔주고요. 점 666은 점 67, 반올림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아까 60점도 있었잖아요. 60점은 60.00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반올림해서 간단하게 반올림 하시는 방법이에요. F스트링을 사용할 때. 참고로 이 F스트링을 사용을 하실 때요. 뭐 F 그리고 문자열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은 average는 이렇게 하고 중괄호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수 이름 쓰겠죠. 그죠? 음, 뭐 10자리 점, 두 자리 f 이렇게 하시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는 전체 자릿수. 전체 자릿수. 그 다음에 점 뒤에 있는 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그리고 F는 숫자라는 의미야, 숫자. 아셨죠? 네. 그러면 소수점 앞에 정수 부분은 몇 자리란 뜻이 될까요? 8자리. 네.
8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2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숫자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 넘버 타입 할 때랑 비슷하죠. 넘버 앞에 몇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오라클에서 데이터 타입 중에 넘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10자리, 2자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아니라 전체 자릿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전체가 10자리인데 그 중에 2자리는 끝에 2자리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 앞에 정수 부분은 그냥 알아서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란 얘기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만 2자리로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다른 반에서는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네, 자, 이 코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요.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항상 같은 키들을 갖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든 코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딕셔너리를 만들다가 오타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키값 만들 때 오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코리언 대신에 이렇게만 쓰고 잉글리시 대신에 eng 이렇게만 써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의미는 같잖아요. 아이디는 3번이고 네임은 스콧이고 코는 국어 점수를 의미하고 eng는 영어 점수를 의미하고 매스는 그대로 수학 점수고 그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는 하지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값들이 달라요. 그죠? 이렇게 다른 키값들을 갖는 딕셔너리를 갖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런 상태에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에러가 나죠. 그죠? 1번 학생과 2번 학생까지는 괜찮았어요. 총점 계산하고 평균 계산한 다음에 출력하는 것까지가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학생 출력하려다가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난 코드는 세 번째 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에러가 났고요.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코리언이라고 해버렸죠. 근데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은 키값이 코리언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학생은 KOR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지,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해버립니다. 두 학생까지는 괜찮았지만 세 번째 학생에서 여기가 에러가 나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English, Math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못하겠죠. 코리언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코리아까지만 N자를 생략한 뭐 그런 못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모든 딕셔너리를 전부 다 똑같은 키값을 갖도록만 잘 만들어주면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는 코드이지만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들이 키값이 다르다거나, 그죠? 키값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모양의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학생들은 리스트로 만들어야지 각각의 학생들은
딕셔너리로 만들어야지 라고 설계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계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린 거를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음, 위에서 작성한 코드의 문제점은, 어, 그 학생을, 각각의 학생을 의미하는, 각각의 학생을 의미하는 어, 딕셔너리의 키가, 키가 모두 같을 때에만, 음, 키가 같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점이에요. 음, 동작하고, 만약 어, 음, 딕셔너리의 키가, 키가 다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코리언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코리아라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마다 키가 다르다면, 음, 음, 딕셔너리마다라고 할까요? 딕트마다 키가 다르면 동작하지 않는, 동작하지 않는 그게 낫겠네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돼버려요. 이게 이 코드의 문제점이에요. 총점과 평균을 계산할 때. 뭐, 그리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아이디라고 하고, 여기 키값으로, 누구는 아이디라고 하고, 누구는 스튜던트 넘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딕셔너리에서는 네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딕셔너리에서는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딕셔너리마다 같은 키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는 코드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모든 딕셔너리가 같은 키값을 갖도록 강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함수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해요. 일일이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타이핑해가지고 작성하는 코드들. 이런 거를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렇게 하드 코딩하는 과정에서는 키값들이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키값들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작성을 하더라도 키값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딕셔너리들이 동일한 키값을 갖지 않는 그런 딕셔너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코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딱 정확하게 키값들을 맞췄을 때만 동작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해서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만드는 것 자체를 강제해버리면 되죠. 키값은 아이디다, 네임이다, 코리언이다, 잉글리쉬다, 매스다라고
다른 사람이 키값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강제를 해버리면 되겠죠.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함수. def. 아마 우리 이런 비슷한 거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make student 뭐 이런 거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 있었을 텐데 create student 이렇게 할게요. create student. 자, 학생을 만들려면 우리는 5개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번호, 이름, 국영수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맞아요? 한 사람의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번호와 이름과 세 과목의 점수가 있어야 돼요. 걔네들을 뭘로 전달받으면 될까요?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되죠. 맞아요?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를 전달받겠다, 이름을 전달받겠다, 국어 점수를 전달받겠다,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이렇게.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파라미터 이름은 조금 간단하게 쓸까요? 뭐 예를 들면 KOR. 네, 똑같이 쓰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찮아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뭘 만드냐 하면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키값을 id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값은 id고. name이라고 만들어요. name을 줘요. 그 다음에 korean이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korean 이렇게 돼요. 그리고 English 이렇게 만들고 여기 English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th라고 키값을 만들고 math를 줘요. 자, 이거 딕셔너리 만드는 거죠. 딕셔너리 만드는 거죠. 맞아요. 딕셔너리 키값을 이 함수 내부에서 키값을 지정을 했잖아요. ID, name, Korean, English, math. 여기서 키값들을 만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키에 할당되는 값들은 어디서 가져오겠다? 아규먼트에서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규먼트 id를 value로 주겠다는 뜻이고요. 아규먼트 name을 두 번째 value로 주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아규먼트 코리언을 여기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의 value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시죠? 절대 어려운 코드 아닙니다. 어려운 코드 아니고, 그리고 이 함수가 리턴을 해요.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id에 1번이라고 주고 코리언에 100점이라고 주고 잉글리쉬에 100점이라고 주고 매스에 100점이라고 주면 잠시만요. 네임. 네임이 빠져있다. 네임. 이게 없었군요. 뭐 홍길동 이런 딕셔너리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를 하드코딩, 일일이 타이핑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가 만들어주는 딕셔너리는 항상 동일한 키값들만 갖겠죠. 다른 키값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KOR이라고 하는 키값 있을 수 없겠죠. 코리아라고 하는 키값도 있을 수가 없겠죠. 항상 키값은 코리언이라고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이런 코드가 항상 에러 없이 동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확신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항상 일정한 키값들만 갖는
그런 객체들, 다시 딕셔너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다 조금 더 함수를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총점을 계산해주는 함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이런 것까지도 함수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디벨롭 해가지고요. 한 두 가지 정도의 함수를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성적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저희.